지난해 2월 30세 조선족 A씨는 비트코인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며 같은 조선족 B씨와 C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건넸지만 이들은 돈만 들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이들이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자 곧 무서운 계획을 꾸몄습니다. 중국 인신매매업자로부터 사람의 장기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 가족을 납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B씨 부부에게는 4세 아이, C씨 부부에게는 2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후 SNS에 장기 팝니다. 2살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인신매매 브로커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9월 20억 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인신매매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끔찍한 계획은 다행히 중도에 무산됐습니다. 장기 적출 브로커를 가장에 접근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인신매매 의도가 없었다, 겉만 주려던 것이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9월 3일 브로커가 나타나지 않자 글이 잘 검색되도록 해시태그를 늘린 점, 그 후부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장기 적출 범죄는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2011년 중국 우난성에 살던 26세 청년 후재는 노른 빚을 갚을 수 없자 신장을 팔기로 하고 길거리에 나붙은 한 연락처에 전화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도 고민하던 그는 몇 대월로 신장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괴한들에게 납치돼 1,000km나 떨어진 산시성의 한 허름한 병원에서 왼쪽 신장을 적출당했습니다. 후재는 흐느끼며 진짜로 수술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외쳤지만 강제 장기 적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이후 즉시 장기매매 지하 조직에 그의 정보가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중국 남부 윈난성에 사는 25살 청년 리 샤오빈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측이 신장 2개를 몰래 떼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출 범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병원들이 장기 이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범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 적출을 한 최초 사례는 1978년에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는 반혁명공자로 몰린 초등학교 교사 중 아유위원으로 그녀의 신장은 고위 간부 자제에게 이식됐습니다. 미국의 탐사기자회단 구트만에 따르면 이후 더욱 많은 정치범들의 생체 장기 적출 사례들이 1990년대 신장자치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경험을 축적해 2000년 초부터 체계화된 생체 장기 적출을 시작합니다. 특히 1999년 이후 중국에서는 장기 이식 수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증가치는 1999년 7월부터 시작된 파룬궁 탄압 시기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중국 공안국에 따르면 당시 중국 내 파룬궁 수련전은 7천만에서 1억 정도로 추정됐으며 탄압 이후 수많은 사람이 실종됐고 각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2016년 캐나다 전 아태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인권 변호사 메이터스 등은 조사 보고서 블러디 하비스트에서 충격적 결과를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매년 장기 이식이 1만 건이라는 중국 당국의 주장과 달리 중국 병원은 2000년부터 매년 6만에서 10만 건의 장기 이식을 실시했고 장기 적출 대상은 대부분 파룬궁 수련자였으며 피해자가 150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같은 해 미하오는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장기 적출 반인류 범죄가 이후 중국 내 종교단체나 탈북자, 일반인 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 종교 탄압을 알리는 비터인터의 편집장 마시모 인트로비는 지난 3월 장기 적출이 티베트인 등 다른 민족이나 종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금은 특히 위구르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트로빈 박사는 중국 당국이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을 강제 수용하고 각종 생체 정보를 채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모두 장기 약탈을 의심케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외국인들 중 한국인이 10년간 2만여 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러디 하비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텐진 중앙이식센터에서만 3년간 약 3,000명의 한국인이 장기 이식을 받았으며 이는 외국인 환자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 국내의 항탐사 프로그램이 환자로 가정해 이 병원에서 이식대기 시간을 묻자 안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이틀이나 일주일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늦어도 한 달 반이면 가능하다면서 더 빨리 하려면 1,500만 원을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장기 이식 실태가 수면으로 드러나자 대만은 2015년부터 법률을 개정해 원정 이식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같은 법률을 채택했지만 한국에선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5년간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이 514명에 달하며 지난 2015년 한 해에도 19명의 한국인이 중국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파룬궁 수련자 등 중국 양심수들이 당하는 장기 적출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며 대중이 이를 믿지 않거나 관심 갖지 않고 침묵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사회나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